네, 오늘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하채기 전문가님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보니까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파란불을 켜내면서. 그렇지만 지난장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어린이날 휴장도 있었고, FOMC 결과 발표도 있었는데, 요거 미국의 증시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좀 낙폭 많이 키워가면서 파란불 전환하면서 마감이 될까요?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 초반에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있죠.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 패드 쪽에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좀 지속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글로벌 시장에 좀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일정 부분에서는 이런 공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경기에 대한 그런 침체 이런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패드 쪽에서도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부분도 일단은 시장에서 좀 영향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의 이제 지수들 좀 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왔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요, 이 조정 구간에서의 어떤 물량들이 좀 큰 물량들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에 워낙 오랫동안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조금 주가가 기술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투자자분들께 조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달 정도 되면은 그 우려가 조금 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국내 시장을 좀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콜옵션은 매수 3조 정도 들어오고, 풋옵션 쪽에서 한 14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환율이 어때요? 완전히 꺾여야지만이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어때요?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것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수급적으로는 옵션이라든가 선물 쪽에서의 좀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특히 옵션 쪽에서의 수급입니다. 옵션 쪽에서, 콜옵션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시장이 어때요?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풋옵션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풋옵션 같은 경우는 4월 29일부터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5월 6일까지 해서 5거래 연속해서 외국인이 풋옵션 쪽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지금 한 16조 정도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고 오늘까지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옵션을 좀 봤을 때는 오늘 좀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조금 단기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0.42% 코스피가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반면에 하락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소형주 쪽에서 1.19%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형주 쪽에서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1.17%좀 하락이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코스피 쪽에서 하락 종목이 727개, 728개까지 나오고 있고, 상승 종목이 135개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중소형주가 시세가 좀 잘 나왔지만은 오늘의 조금 조정이 나올 때는 시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도 조금 더 하락이 또 폭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0.21%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쪽에서는 중소형 쪽보다는 좀 대형주 쪽으로 조금 매개체가 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국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그리고 이런 것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게 이 빅스 지수죠. 공포 지수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물 좀 실시간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3% 현재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P 500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를 보면 2.76%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빅스 지수를 좀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빅스 지수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세가 한번 살짝 음봉이 나오면서 꺾였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양봉을 좀 만들면서 다시 또 5일선이라든가 11선, 그다음에 21, 62선에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스 지수의 그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당장 뭐 갈지 아니면 좀 쉬운다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빅스 지수가 40에서 45 정도는 와주고 나서에 조금 꺾게 하지만이 좀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도 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스 지수의 그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좀 선방한 것은 미리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인상을 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좋았을 때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지난 3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 후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나스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부터 4월 달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왔고 지금은 좀 감매도 구간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진입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구간에 이제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코스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975에서 첫 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뷰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다가 미국 시장이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 이번 달에 거쳐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필라델피아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간다 하면은 국내 시장도 박스권에서 조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000원, 3,100 이 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 쪽에서 울산 공장에다가 액화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를 좀 짓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계속해서 이 기사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울산 공장이 연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소요량 가운데 7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시중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전기에 대한 그런 민영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던데 그거는 약간 둘째치고 일단은 자체적으로의 그런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직은 기사에 좀 나오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기아가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자동차 4월달에 그 공급 생산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기아차 쪽에서의 파업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아차에 대한 그런 부분,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해서의 뭐 미국 쪽에 대한 부분 CDMO 시장을 좀 공략을 좀 하겠다라는 게 좀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차바이오텍 쪽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시장이 2019년에 한 2조 원에서 22년에는 12조 원으로 해서 좀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론자라든가 카탈란트라든가 토모피셔 등이 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제약 업체들 쪽에서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공략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이 제약 업체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약업체 중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R&D에 이제 투자를 해서 또 기술력으로 해서 또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실적이 받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쪽에서의 6G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2028년에 좀 개통을 좀 예정을 하면서 삼성전자 쪽에서 시스지 통신이 좀 선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종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의 먹거리로 좀 찍은 그런 분야이기도 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지 같은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확장 현실이죠, XR 등 미래 신기술이 복합화가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로서 꼽히는 그런 핵심 인프라로서 꼽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5G뿐만 이어서 시스지까지 이런 연계된 그런 부분에서 통신 장비 쪽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시스 시대는 지금부터 이제 50대 빠른 속도로 지상에서 10km 상공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이 좀 확대될 전망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5G 그동안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좀 하셨고, 최근에 이제 5G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계약 이야기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5G뿐만 아니라 이런 6G까지 해서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에 좀 고생했던 종목들 우리가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 OLED TV 출하량이 2천만 대 넘었다. 2013년도에 좀 처음으로 이제 OLED 시장에서 이제 선보였는데, 7년 새에 1,000만 대 돌파 이어서 2년 만에 누적 2천만 대를 달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전자, LG 쪽에서 제품이 OLED TV 시장에서 60%가 좀 넘어 있는 그 부분이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죠? 중국 쪽에서 LCD 이쪽은 뭐 이제 거의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OLED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쪽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OLED 같은 경우는 LG 쪽 국내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따돌리면서 계속해서 선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OLED 관련된 이런 제품들 생산하는 애들 잠깐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제 폰 카메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갤럭시 S23에다가 이어가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좀 탑재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로드맵을 공유를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이런 핸드폰 카메라를 좀 생산을 해서 또 삼성하고 거래를 했던 업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 카메라 모듈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5G 특화망에 대한 이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장비 업체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LG 등 3사 경쟁이 좀 고도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대만 PCT 같은 경우도 쪽에 조금 시장에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좀 올라왔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한 2년 동안
관광 쪽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좀 했는데 이게 좀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LCC죠, 저비용 항공사, 그다음에 여행사, 뭐 카지노, 특히 이제 일본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쪽에서의 이런 관광객에 대한 빗장이 좀 풀려야지만이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들을 좀 보시면은 뭐 도시 장비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흐르다 보니까는 뭐 THQ라든가 뭐 CS 그다음에 기산텔레콤 뭐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UAM 쪽 뭐 드론이라든가 이쪽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통신 장비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6개 관련해서는 뭐 하림 그리고 마니카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했던 종목이 뭐 6개 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기 부품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뭐 오르비트 같은 뭐 한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하이제 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 휴니드 그리고 항공 우주 등이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UAM 쪽도 뭐 항공 부품하고 같이 좀 연결이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전기차 쪽에서 템버가 나왔듯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템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정치인 테마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인천 계양을에 이제 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강세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조금 정치인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면은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에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성장성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저가에 또 매수를 좀 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잡아보자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내일이죠. 이제 새 정부가 좀 출범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원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우리가 살펴보자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두려워서 내가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종목이 좀 없다 하시면은 그냥 한국전력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하셔서 윤석열 정부가 있는 동안에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5G 시대를 넘어서 이제 6G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이다.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6G 시대를 이제 삼성전자가 이 6G 기술을 선점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이슈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국내 제약 업체들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미국의 CDMO 업체를 공략을 하겠다는 이슈도 가지고 와 주셨고 또 국내 말고도 일본 관광 빗장을 푼다는 소식 이렇게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실제로 일본 수요가 많은 LCC들이 정말 매출이 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번 봐봐라. 이렇게도 해주셨고요. 또 현대차 울산 공장에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이제 만들어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체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토재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년까지 한번 보고 투자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는 뭐 6개, 5G, 뭐 정치 테마주, UAM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성장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다 보니까는 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는 또 기초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장주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AM이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운항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쪽으로도 어때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작동을 하는 것도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계절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모짜리라든가 이런 농기계 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농사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기계 쪽으로도 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실제로 자율주행 막 관련해가지고 오르는 것도 좀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이미 오르는 것들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크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봐볼까요? 종목 추천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3월 달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다가 그리고 나서 살짝 좀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평선들을 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씩 골든크로스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HUD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안전 보조 장치,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발해서 제작까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다음에 BMW, 아우디, 벤츠 등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배송 같은 경우도 로봇 배송이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제 어때요?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배송 쪽에서도 우리가 연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왔었죠. 애플카 출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탄력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최근에 보시면은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시가대 밀리고 정일 종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9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6,700원이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가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현재가가 4,090원인데 전문가님 그 손절가가 3,900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61선이죠. 여기 네. 3,900원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네. 이평선이 좀 꺾이면서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3,900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900원 손절가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6,7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5G가 계속해서 몇 거래일째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율주행 또 UAM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네,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종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에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종목이 좀 하락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아니라 그 종목 개별적인 악재로 해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종목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크게 우리가 손절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언젠가는 이 시장이나 그런 부분은 좀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또 나중에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악재가 나와서 하락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고 또 주식이라는 게 정말 인내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단기적인 단발성이 그런 심리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심리를 좀 갖추면서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투자자분들께서 장 참는 것들, 인내심을 많이 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계 증시 콜센터였습니다.